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부산 주간 시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탑4로 4건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김해국제공항이 코로나가 좀 1년, 2년 가까이 돼가면서 지금 뭐 완전히 초토화돼 간다는 이야기. 외국 항공사 뭐 다 빠져나오고 일일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가덕도 주변을 이제 개발하는 그 반경을 20km로 늘리는 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이게 좀 박영준 시장한테는 참 힘든 부분인데, 부산도시공사, 교통공사 이사장을 인사검증시의회에서 거쳤는데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해운대 청사포 앞에 해상 풍력, 그걸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금 뭐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4건을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해공항 문제입니다. 김해공항은 사실은 뭐 코로나19 여파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지금 문을 4일상 문 닫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출입국 정책, 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인천공항에 모든 국제선을 집계를 시켜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 방역을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계속 그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인천공항으로 다 모아놨던 일어나 시켰던 그 노선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사이판, 일부 동남아, 골프 관광 노선은 몇 개 풀렸습니다만은, 그거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항공사들이 부산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가덕도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허브공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선을 착륙을 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때려 지금 외국 항공사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항공사 노선을 한번 빠져나오고 나면 다음에는 그 수요를 잡아가지고 복원시키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항공사, 그리고 뭐 여행사 의견의 이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최근 2년간 2000년, 2011년, 그렇죠. 2020년하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빠져나간 게, 타이항공, 팬패시픽, 캐세이드 드래곤 등 6회 외항사 사무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왕복 항공편을 운영하던 일본 항공이 또 지난 8월 말에 사무실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김해공항 국제선 취항 노선과 비교해보면 10개국 21개사 중에 6개니까 한 27% 정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된다고 봐야죠. 이런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이제 정부가 인천국제공장 출입국 일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못 쓰게 해놓으니까 뭐 이런 임대 공간들 전부 다 빠져나오고 뭐 설 수가 없잖아요. 항공사 취항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게 계속 국제선 미개방이 장기화됩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 그래서 부산에 있는 외항사 사무실도 서울로 다 인천공항으로 합쳐지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야, 참 이건 정말 너무 중앙 집중이 심하다. 서울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 심하게 이게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지금 외국 나올 수 있는 길은 전에는 뭐 도쿄를 거친다, 상해를 거친다, 아니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했는데 이제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다 인천으로 가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4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사람 줄어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반대 의사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외항사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조속하게 그 노선을 풀고 부산시도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뭐 이어서 같은 유사합니다만은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가덕도에서 지금 하고 예정으로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 공사는 아직 안 하지만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가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km 이내에 개발 예정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가덕도에서 10km 이내 하면 바다밖에 없습니다. 바다밖에 없고 강서, 진해, 신항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경남 거제 출신이네요. 이분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로 되어 있는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20km로 확대해 가지고 경남 거제시까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맞다고 봅니다. 아니 바다 한가운데 섬에 공항을 짓는데 반경 10km로 제한을 하면 결국은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아무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제는 거의 다 들어가고 부산, 창원, 진해, 김해, 장류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강서, 명지, 사하, 사상, 서구도 새롭게 이제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쪽 지역은 상당히 좀 개발이 좀 계획이 되고 조금 뭐 지가도 오르고 어떻든 간에 뭐 서부상권이 개발이 되겠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빨리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공항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부대 시설을 전혀 개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다리 묶어 놓고 뭐 달리기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물론 이게 거제시의회에서 거제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지만은 그 혜택은 경남, 진해, 뭐 이런, 뭐 사실상 반경 10km니까 뭐 많은 쪽에 창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큰 혜택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큰 혜택이 올다 생각하고, 많은 또 투기 수요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뭐, 가덕도에는 개발된다 하니까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보면 온 섬에 지금 뭐 공사 소리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보상을 노려 가지고 건물을 다시 올리는 거죠. 다시 올리고 뭐 지금 섬에 지금 뭐 공항이 늘어났다 하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지어 제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발 계획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중대형 건물이 지금 뭐 그 발표 이후에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 늘어가지고, 뭐, 땅 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공사 신축하고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 부산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덕도 내 신축 건물은 123곳, 지난 7월 기준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원래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만일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20km로 확장이 되면 이 서부상권, 서부상권, 그 다음에 이제 창원, 거제, 진해 이쪽도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이미 뭐 한물 투기가 흘러갔습니다만은 명지 이쪽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게 항상 뭐 어디 가나 이런 부동산 문제가 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 문제입니다. 부산시의회 문제는 참 이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산도시공사, 그다음 부산교통공사가 이제 인사 검증 대상입니다. 검증 대상인데 시의회 인사 검증에서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의회 결정을 박영준 부산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수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모두 부적격 판정, 거의 뭐 만장일치로 이제 판정을 내렸는데,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는 부적절한 취업, 정치 편향, 이력을 이유로 삼았고,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후보자는 사장 후보자는 노조 탄압, 부당 노동행위 이런 전력 등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명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노조와의 어떤 마찰,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경영 능력, 정책 수행 능력, 뭐 도덕성 이런 검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 능력,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은 경력으로 봐서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부분들에서 좀 의견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시의회가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박영규 시장 국민의힘입니다. 이 발목 잡기, 시정의 어떤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좀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건 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 8일까지 부산시에 이제 이게 검증 보고서를 보내면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강행을 할지 취소할지 그런 결정을 박영규 시장이 내려야 되는데, 깝깝하겠죠. 깝깝한데 제가 볼 때는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너무 뭐 이렇게 또 해넘기고 내년 1, 2월 가서 뭐 박영규 시장 임기도 다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임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거 숙지하게 했었는데, 해운대 청사포가 있습니다. 해운대 청사포는 아주 경관이 좋은 지역이죠. 청사포에 그 바다에 저 해상 풍력 그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래가지고 맞불 집회를 열고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그쪽은 시끄럽게 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사포 해상 풍력은 이제 거기 1.2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지금 발전기 9개를 설치해가지고 연간 한 10만 메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 친환경 에너지죠.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원전을 빼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아니 이 완전히 천혜 절경인데 왜 거기에 그 풍력 발전기 그걸 9개나 내가지고 돌리느냐, 뭐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자인 지윈드스카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일 날, 다음 주죠,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이제 공청회를 연다는데 주민들이 지금 뭐 크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좀 설득을 좀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실시설계에 필요한 여러 이제 해저 지반 상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오염을 시키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사실은 또 이게 제가 풍력 발전기를 보니까 상당히 그 저주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거기 뭐 밤에 자는 사람들한테도 소리가 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슨 가축들, 축사가 있는 데서는 뭐 상당히 그 짐승 그 가축들이 유산도 하고 뭐 그런 피해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몰래 주민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몰래 수년간 추진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가 이걸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 지윈드스카이가 좀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자기들끼리 경제성, 안정성까지 분석을 마친 건 좋은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탄소 중립도 좋고 에너지 전환도 좋고 하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그리고 민원 해결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 뭐 이건 뭐 전문기관에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앞바다에 풍력발전소 설치한다? 그건 뭐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고기도 잡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는 조금 이 추진 과정이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 주민과의 마찰은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에도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핫하게 뭐 광안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그 이기대에서 해운대까지. 그 다음에 그 황인상 꼭대기에 뭐 탑을 설치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민원이 지금 봉착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지금 난간에 봉착해가 있는데 그건 뭐 강제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거쳐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정치 이슈에 묻혀가지고 사실상 부산의 어떤 소식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제가 지난주 어제죠 정치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다 결정되고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눈물 이게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주시고 보시기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좀 세게 듣고 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뭐 윤석열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어떤 당원인지 아니면 시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조금 그쪽으로 관심을 걸어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을 좀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제 소견을 한번 앞으로는 쭉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다 끝나갑니다. 잘 쉬십시오.